안녕하십니까, 스무스입니다. 직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파워보드에 실장된 부품 설명하고, 두 번째 이제 TV 모니터 메인보드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순서를 이제 잘못 선택을 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AD 보드, 순수하게 AD 보드죠. 모니터 AD 보드입니다. 이제 삼성 AD 보드인데, 여기는 이제 드라이버 회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회로 기호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회로 기호는 우리가 전자 회로나 기판을 보는데, 회로도나 실제 기판을 보는데 많이 이제 유용하죠. 그래서 회로도를 알고 보시는 분하고 모르고 보시는 분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회로도를 먼저 알고 이제 기판이나 회로도를 보시면은 눈에 들어오거든요. 어떤 부품인지 알게 되니까. 그래서 먼저 회로도를 아시는 게 좋아요. 저희들 처음에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선생님한테서 이제 이 전자 회로 기호 외우라고 엄청나게 이제 압박도 받고 꿀밤도 많이 맞고 그랬죠. 시험에도 수시로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항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반고정 저항기, 캐패시터, 극성 있는 거 없는 거, 가변 캐패시터, 그 다음에 인덕터, 가변 인덕터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바리스터. 오른쪽에는 AC 전압을 표시하는 거고, 왼쪽은 부품인데, 이런 것도 AC 전압, AC 전류, 그 다음에 DC 전압, DC 전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최소한 부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서미스터, 바리스터 부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금방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죠. 어떤 기판이나 회로도를 보더라도. 포토커플러, 크리스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다이오드로 만들어진 부품들 중에서 일반 다이오드, 제너, 쇼트키, SCR, 사이리스터, 바렉터, 터널 다이오드, 다이악, 트라이악. 여기서 이제 사이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특수 반도체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공업용, 그 다음에 산업용 장비 이런 데 많이 쓰이고, SCR 같은 건 대전류 스위칭 소자로 이제 AC 쪽에, 요런 건 저기 온도 조절기, 장판, 전기 장판이나 그런데 온도 조절기 안에 들어가 있죠. 네, 브릿지 다이오드, LED,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 PNP, NPN 타입이 있고, DTR이라는 게 있어요. DTR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 PNP, NPN 일반 TR들은 아날로그 방식의 동작을 해. 아날로그적 동작을 한다. 그럼 DTR은 뭐냐?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TR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DTR은 완벽하게 온오프 된다. 그래서 이 DTR들은 어떤 IC에 바로 전단에서 전원을 공급해주고 끊거나, 아니면 온오프 신호를 주거나 끊거나 이러는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온이냐 오프냐,
로우냐 하이냐 이걸 완벽하게 구분져 줄 수 있는 게 디지털 TR입니다. 그 디지털 TR들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IC 전단에 붙여 있어 가지고 거기 적용해서 그 신호를 완벽하게 하이 신호든 로우 신호든 완벽하게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일반 TR들은 어중간한 상태를 이제 뭐 전자에서는 플로팅 그러니까 그 어중간한 중간 상태, 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상태를 만들어도 아날로그 타입의 트랜지스터는 동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정밀한 회로에는 DTR을 씁니다. DTR. 그럼 DTR은 어떻게 검사하느냐? 이건 다이오드 값으로 검사 안 되는 게 DTR입니다. 다리가 3개 있을 때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Q라고 돼 있는데 TR 종류인데, 이게 TR이면 베이스, 일반 TR이면 이미터, 컬렉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이스와 이미터, 베이스와 컬렉터 간의 다이오드 값은 예를 들어서 베이스 미터가 0.656V다. 그러면 베이스와 컬렉터는 0.655V. 최소한 0.001V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이미터와 컬렉터. 일반 TR은. 그렇게 해서 이 베이스와 이미터가 0.001V라도 높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베이스와 이미터 간의 전위 장벽이 두껍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 더 두꺼우려면 압력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베이스와 컬렉터보다 베이스와 이미터가 전압이 좀 더 높아요. 압력이 더 커야 뚫고 넘어가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베이스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재면 되는데, 만약에 이 값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2번 단자와 3번 단자 간의 다이오드 값을 측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했을 때 0.5V 때 FET 같으면 0.6이 아니고 0.554V, 0.535V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소스가 마이너스고 3번이 드레인이 가정해서 찍을 때 그렇게 FET로 가정하면 얘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찍었을 때 다이오드 값이 0.5V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P 채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나와. 이렇게 자니까 나오네? 그럼 이거는 소스에 플러스가 갔을 때 다이오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N 채널인데, 이렇게 해도 안 나와. 이렇게 해도 안 나오고 뭐 다 찍어도 안 나와. Q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디지털 TR입니다. 물론 디지털 TR은 뭐 내부에 10kH에서부터 33kH, 47kH 이렇게 저항값이 측정이 돼요. 100kH도 들어. 이런 것들은 디지털 TR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로 측정하냐? 디지털 TR은 한 번도 제가 한 몇십 년 수리하면서 고장난 걸 못 봤어요. 물론 뭐 디지털 TR이 뭐 몇십 년에 나온 건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베이스 미터, 베이스 컬렉터도 안 나오고 뭐 소스 드레인 소스로 측정해도 안 나온다 다이오드 값이. 그럴 때는 이게 NPN TR이냐 P 채널이냐, 아니죠, N 채널이냐 P 채널이냐 NPN이냐, 이거 FET 가정한 게 아니고 디지털 TR로 가정했을 때 NPN TR이냐 PNP TR이냐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NPN과 PNP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얘가 디지털 TR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터가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면, 도통이 되면 0ohm으로, 이거는 NPN TR입니다. 다이오드 값이 안 나와도 이렇게 구분해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죠. PNP TR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PNP TR은
전원을 인가했을 때 여기 전압이 떠요. 3.3V 또는 5V 이런 식으로 전압이 떠요. 그리고 여기도 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베이스에도. 그래야 동작하는 게 PMP니까. 여기 하이 상태죠. 그럼 여기도 3.3이 들었으면 여기도 3.3이 뜨고 5V 들었으면 여기도 5V가 떠요. 왜냐하면 PMP 타입 같으면 그거를 하이 상태에서 로우로 바꿔줘야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다이브 값이 전혀 안 나온다 아무리 해도 그러면은 2m가 그라운드와 붙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NPNTR. 그럼 동작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배운 대로. 그 다음에 PMPTR 같으면 2m 전압을 컬렉터로 스위칭해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NPNTR 같으면 저항 너머에 대기하고 있는 전압을 끌어당겨서 신호 전압, 온오프 전압으로 사용된다.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동작을 하는지를 이제 검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논리 회로인데, 이거는 어떤 요즘 나오는 IC들 보면 다 논리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부 회로가. 그 데이터 시트에 이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걸 대입을 해서 어떤 신호 1과 0이 들어왔을 때 1이 나오는 신호냐 아니면 0이 나오는 신호냐 게이트냐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이건 하이와 로우의 개념입니다. 디지털 신호는 어차피 1과 0, 1과 0, 10, 10, 10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 신호 요거는 이제 고를 때 보시면 되고, 수리하면서는 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설계하는 나머지는 다 설계하는 사람들의 몫이죠. 게이트 논리식. 예를 들어서 A에 0, B에 0이 들어갔을 때 A, B의 합은 0이 나온다. 출력이. 뭐 이런 식이죠. 오화 게이트 같은 경우에 노화 게이트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인덕터 단위, 캐패시턴스, 캐패시터, C, 레지스터, R, 전압, 암페어, 전력, 그 다음에 헬츠, 주파수.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D 보드입니다. AD 보드는 우선 전원을 먼저 볼까요? 전원을 보시면 DC-DC 컨버터가 있어요. 이 모델은 14V가 이제 입력 전원인데 14V가 들어오면 이 DC-DC 컨버터의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은 뭐냐? 펄스입니다. 펄스가 나오죠. 근데 이런 IC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D60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너 다이오드인데 9.1V 짜리 제너를 써요. 삼성에서는. 그래서 14V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9.1V를 제외한 나머지 전압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죠. 요 7번 단자가 EA enable 단자는 전자에서 온오프라는 뜻입니다. 온오프 전압이 들어와야 여기 14V가 들어왔을 때 출력이 나가요. 펄스가. 만약에 이게 끊긴다 그럼 여기 14V가 걸려 있어도 출력이 안 나옵니다. 뭐라 그랬죠? 출력은 DC-DC 출력은 펄스가 인덕터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전압이 나가요.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나가서 공급되죠. 14V를 5V로 다운시키는 강압회로입니다. AD 보드는 다 강압회로를 써요. 티콘 보드 올라가면 승합회로.
그렇게 해서 여기 5V를 가지고 또 레귤레이터에서 다운시켜서 이런 것들을 레귤레이터입니다. IC, 요 인덕터는 L, DC-DC도 IC, EEPROM도 IC, 이런 거 다. 롬, 펌웨어 저장하는 롬도 IC. 이것도 레귤레이터 종류들 다 IC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F18인데 F18은 좀 이따 설명하고, 여기서 나온 5V, 여기 5V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요런 이제 요리로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다이오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비드라고 있죠. 비드를 통해서 FET, P채널 FET 소스로 들어가고, 여기 4번이 소스입니다. 그러면 1번으로 게이트 온오프 신호가 나와요. 여기 이제 요 FET인데 6핀짜리인데 1, 2, 5, 6번은 하나로 붙어 있어요. 드레인. 그리고 4번이 소스. 4번에 전압이 걸려 있고 같은 전압이 게이트에도 걸려 있어요. 이때 스케일러에서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보면은 원래 TR을 이제 NPN TR을 붙이는데 여기서는 신호를 바로 스케일러에서 주네요. 그러니까 게이트를 하이 상태죠. 5V가 여기도 걸려 있고 소스인데 이걸 로우로 바꿔주는 순간 소스 전압이 드레인으로 넘어가면서 패널 전원을 공급해 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5V가 또 LDO에 들어갑니다. 입력으로 들어가면 또 출력으로 3.3, 1.8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LDO, 레귤레이터. 여기도 전압이 이렇게 들어갔죠. 하나는 직접 들어가, 하나는 다이오드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는 3.3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 강압됐으니까 한 4V 정도로 강압돼서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뭐 1.8이나 이렇게. 왜냐하면 이 스케일러가 3.3V하고 1.8V 두 가지 전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롬으로 쓰는 여기서 IC401이나 이런 EEPROM들은 3.3V 8번 단자가 VCC입니다. 4번이 그라운드고. 그런데 EEPROM은 특징 여기 이제 보시면은 특징이 있죠. 1, 2, 3, 4가 붙어 있어요. 여기도 1, 2, 3, 4 그라운드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다 EEPROM이고, 숫자로는 뭐 24, C, 24, 16, C16, 뭐 08 이렇게 나가는 게 EEPROM이고, 삼성에서는 주로 뭐 ATML 이렇게 나가죠. 020, 뭐 04020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EEPROM입니다. EEPROM 보조 역할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롬 있죠. 롬은 플래시 메모리 종류인데 펌웨어를 저장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드라이버 회로입니다. 드라이버 회로에는 원래 드라이버 회로에는 원래 첫 번째 드라이버 IC, LED 드라이버 이름이 LED 드라이버, 두 번째 N 채널 모스펫,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덕터, 네 번째 쇼트 다이오드가 절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SBD. 다섯 번째 출력 캐패시터. 이 다섯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인덕터, N채널 FET, 쇼트 다이오드, 그 다음에 출력 캐패시터를 출력 캐패시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드라이버 IC가 빠졌어요. 이 경우에는 스케일러에서 온오프 신호를 줍니다. 여기로 가네요. 이리로 들어가야 돼. 신호가 이렇게 게이트, FET 게이트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쭉 여기서 점퍼해가지고 넘어왔죠.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펄스가 나와야 여기 14V가 이제 아답터를 꽂으면 14V가 들어와 대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14V.
그러면 온오프 신호가 펄스가 들어와서 펄스가 14V를 스위칭해서 더 증폭된 펄스로 만들어주고, 이걸 쇼트키 다이오드에다 집어넣어주면 쇼트키가 그대로 정류해서 수납된 전압을 이제 백라이트 커넥터죠, 넣어줍니다. 그게 되면 백라이트가 켜지는 건데, 보통 이런 이제 모니터들은 뭐 한 4-50V로 24인치, 24인치 이런 것들 4-50V로 이제 백라이트를 켜주죠. 그 외에는 뭐 없죠, 몇 개. 그 다음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 만약에 8핀짜리가 있다. 8핀짜리가 있다. 그런데 4개가 다 붙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2kg인데, 그게 아니고 1, 2, 3만 붙어 있다. 1, 2, 3. 그 다음에 5, 6, 7, 8이 붙어 있다. 이러면 이거는 100% FET입니다. 근데 AD 보드에 붙어 있다. 이런 게 8핀, 이런 식의 8핀짜리가. 그럼 이거는 P 채널 FET만 AD 보드에 씁니다. 이렇게. 스위치, 패널 전원 스위치용으로. AD 보드에서는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열공하십시오.